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봄나물 맛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봄나물. 아, 봄나물도 맛집이 있어요? 그 봄 오. 제철적으로 해서 하는 데들 몇 군데 있어요. 아, 나물 전문집이. 예, 그런 데들 있어요. 멀정사 앞에 진짜 한상 가득 나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멀정사 가죠, 선생님. 네. 거기서만 가까운 하는 게. 진광사 가서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치매 얘기인데, 뭐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제목이 당신은 치매에서 자유롭나요?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고, 뭐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 뭐 주변 친지 중에 치매 안 걸리신 분이 없죠. 네,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네, 어떤 면에서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데, 노년의 삶뿐만 아니라 네. 온 가족의 삶을 그렇죠. 위협하는. 피폐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지책이 없는 거야. 엄마 막 떠드는 소리만 자꾸 떠드는 소리는 안 들린 걸 한 달 10일 넘었고. 경기도 용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 옆에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가 시신을 지키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기억과 인지 능력의 상실로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치매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우리 사회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가족 전체의 비극이 되어버린 치매. 치매는 과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질병인가? 기억은 사라져도 존엄을 지키는 행복한 노년. 치매 노인도 더불어 사는 세상은 과연 유토피아일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 당신은 치매에서 자유롭나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붓다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예, 당신은 치매에서 자유롭나요? 뭐 제목만 봐도 참 가슴이 철렁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 나이 또래 SNS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날라오는 게 어떻게 하면 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냐, 뭐 치매 예방법 뭐 이런 것들이죠. 치매 안 걸리는 법. 예, 이게 철렁한 상황이 된 게 그게 자체가 이미 비극적인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전에 그 꼰대 테스트 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참 봄날이었구나. 치매 테스트 했으면 왜 사전에 치매 테스트는 우리에게 안 하게 했는지 이 주최 측에서 참 방송국이 따뜻한 배려를 했구나. 이거 했으면 이거는 뭐 우리 환자끼리 환자 토크 뭐 이렇게 분위기 쫙 죽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치매가 두렵다는 이제 반증일 텐데. 다 뭐 치매를 두려워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육체의 질환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에 관한 질환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참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변에 다 치매를 걸리신 분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 다 있으시죠? 유 교수님이 네, 그러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10년 정도 이제 치매가 진행되는 아주 초기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걸 다 겪었죠. 딱 10년. 예, 예. 그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일단 뭐 주변에서 본인도 물론 뭐 엄청나게 힘들 테고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 심신이 정말 엄청난 고통이고요. 또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막 피폐해지고 그런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 그 간병인 하나 가지고도 안 돼요. 요양보호사가 오고 간병인 오고 우리 형제가 많거든요. 우리 10남매였어요.
그 형제들이 수시로 그렇게 동원되는데도 많이 계시는데도 그럼요. 그렇게 수시로 동원되는데도 한 사람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대개 계셨어요? 네. 요양병원이 아니고. 그거는 좀 이따 뭐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세대들은 요양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그 요양병원만이 아니라 병원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모친이 뭐 그거 되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가 보기에 거의 천사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마을에 종갓집 맏며느리 정부에 아니시나요? 대정부예요. 네, 엄청난 네, 정부였죠. 정부시죠. 제가 아주 뭐. 정말 마지막 정부라고 이렇게 그 네네네. 표현을 할 정도로 정부였고 온 마을 사람들 껴안고 이렇게 살으셨는데 이게 딱 진행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180도로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자식과 관계도 많이 달라지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침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형제들이 많고 경제 여유가 조금 돼서 그나마 견뎠지 그러지 않는 집은 가족 관계 다 이렇게 그렇죠. 피폐해져. 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노인, 치매가 걸리는 노인 본인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고 그 가족들한테는 일종의 재앙이죠. 재앙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치매 환자 비율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이것은 뭐 옛날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가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예, 그게 옛날 분들이 뭐 커요. 그 치매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 원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어떤 문명이 발달하니까 훨씬 그게 치매 진단율이 높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박 교수님 어떠세요? 한번 있긴 한데 일단 좀 대충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가 이제 네.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게 실제 지금 치매의 유형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나 봐요. 하나가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정확한 원인이 없는 예. 이제 그런 치매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알츠하이머가 사실은 그 이제 인지 기능의 퇴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치매인데 이게 7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치매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이제 그 뭐 우리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에 뇌졸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치매인데 그게 한 11% 정도 그리고 이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한 1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히 좀 상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한 739만 명 정도 되는데 치매 환자 수 정확하게는 아니고 추정된 추정 숫자인데 약 75만 명 정도, 한 10% 정도가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별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의 여성 인구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38% 정도가 남자, 여자가 한 62% 정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치매 환자가 많은 그렇군요. 편이고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제 당연히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70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전 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예. 뭐 경도 인지장애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노인 인구가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치매 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10년에) 1인당 치매 관련된 비용이 한 1,850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1년에 예. 상당하네요. 근데 2017년에는 한 2,074만 원 정도로 이제 이제 늘어났고 노인 부부 가구 소득 대비로 하면 57%래요. 그러니까 한 달 버는 돈의 한 60% 정도를 치매 관련된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이거 가구 소득에 비례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경제적 위기이고 국가적으로도 2017년에 14조 6천억 원 정도가 치매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갔다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16조 3,3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치매 노인 한 명을 돌봐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 이게 2017년에 53명 정도, 53명이 치매 한 명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정도였는데 이게 2017년에 그랬는데 2040년 가면은 25명 정도가 한 명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2060년에 가면은
7명 정도가 치매는 한 명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로 치매 발병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국가의 치매 관리 시스템과 지원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고 치매 환자 학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치매 환자 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2017년 전체 노인 학대 중 치매 학대 비율은 24.3%,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68.6%, 생활시설 24.6%로 조사됐다. 비참합니다. 상상만 해도. 예. 이제 네. 치매를 겪는 분들이 인지가 일단 안 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욕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반대 측에서도 그만큼 또 반대급부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네. 미운 치매.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무서운 게 결국 뭐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그 주체성. 그런 걸 이제 잊어버리는 거. 그게 참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그 두 가지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죠. 한 건은 그 50대 먹은 아들이 죽은 지가 2달이 됐는데 77세 먹은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예, 이렇게 참 2달 동안 지냈다는 건데 또 하나는 숨진 딸 옆에서 나흘간을 지내다가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발견했는데 거의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탈수 증세를 보여서 참 슬픈 사건입니다. 아까 이제 아들 시신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 그다음에 뭐 딸 옷을 계속 시신 옆에서 한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임상한 것들을 읽어보면 보통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자녀가 그러니까 배속에서 10달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원초적인 관계, 인간관계, 사랑이 이제 형성되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둘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지 기능이 없어도 이 시신을 옆에 두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재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능적, 원초적 관계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탱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모친 경우에는 일정 정도 수준 이상부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자식한테 이제 그 아저씨 그래요. 그리고 존칭어를 갑자기 써요. 그 순간 이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니 억장이 무너지고 바로 그런 정도가 이제 치매. 참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젊은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더 이제 되느냐 덜 되느냐의 차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깊어지면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 그거에 대한 깊은 의문이 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없어도 인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정지돼서 뇌사나 식물인간도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느냐. 저거는 인간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우리가 주제로도 다뤘지만 인구 절벽에다가 한쪽에서는 인구 절벽, 한쪽에는 고령화되면서 이쪽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출이 돼야 되고 게다가 뭐가 있냐면 이제 누군가는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인력 자체도 또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걸 속된 말로 양쪽으로 맞으면 국가 전체가 이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할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그 치매라는 용어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모든 용어라는 게 자꾸 이제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염이 되죠. 그래서 치매 그러면 결코 뭐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특히 요즘처럼 치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 노망보다는 좀 나아졌던 경우가 그렇긴 아닌가요? 하죠. 네. 근데 이게 어리석을 진짜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매하다, 뭐 어리석다 이런 이제 아까 노망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 그런 표현들인데 그 디멘시아라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일본에서 치매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결국 아까 이제 대뇌피질 그러니까의 기능 약화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 그 인지 기능만 약하지 아까 이제 그 감정이라든지 생물학적 신체 본능, 기능들. 호흡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치매가.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약화.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인지증,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실지증, 또 중국에는 아예 뇌퇴화증.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걸로는 이게 이제 치매가 진행될수록 최근 거를 자꾸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 가장 어릴 때, 아기 때 그 경험했던 거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퇴화가 그러니까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자꾸 후퇴, 그러니까 후퇴 시간을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해기 혹은 뭐 인지 약화 이런 증세거든요. 인지 약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명명을 한다라면 아까 치매보다는 인지 약화증. 좋네요. 하여튼 그런 개념들로 우리도 네. 뭐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정도가 더해지면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네. 누군가 이제 그걸 책임져서 돌봐야 되고 대개 이제 자녀나 며느리나 뭐 배우자가 이제 돌보게 되는데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 이게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소한 용어인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뭐 국가가 이제 어쨌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국정 과제로 이제 2017년에 이제 제기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치매 관리는 계속 해왔어요. 2011년인가에 법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치매 관리가 국가의 주요한 이제 보건 정책 중 하나가 됐었고요. 그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맞춤형 치료와 보호를 강화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하고 가족들을 이제 비용이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치매 아까 용어 바꾸자라는 얘기가 결국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걸 바꾸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치매 관리 정책의 핵심 정책들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하나의 해당 부처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매 가족 책임제의 반대말이네. 그렇죠. 그 동안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국가 원래 그 저희 책임제다. 노인 얘기할 때도 네. 왜 노인 부양 문제가 가족에 넘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가 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252개 보건소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따로 옆에 같이 개소가 돼서 이제 치매 상담, 진단, 그 다음에 뭐 쉼터, 그다음에 가족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쉼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인지 기능 퇴화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적인 기능은 되게 건강하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원래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체 기능이 퇴화하신 분들한테 요양 서비스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치매 국가 책임제 하면서 인지 등급을 하나 새로 집어넣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이제 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치매 안심 시설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확 낮춰줬어요. 아, 의료보험. 예.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치매 관리 비용이 아까 제가 뭐 2,070몇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직접 의료비가 53%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간병인 고용하고 한 비용들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 재정적인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치매를 어쨌든 관리하려면 이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의료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같이 와서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매를 관리해줄 전문 인력들, 의료 전문 인력들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치매 인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치매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2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정확히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치매가 참 힘들고 무서운 병이라는 게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긴 한데, 치매에 걸리신 본인들은 사실 그분들이 겪는 고통보다 그 주변에서 간병하는 분, 가족분들의 고통이 사실 더 크죠. 그죠? 뭐 그런 게 사실인데 참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치매가 문제가 중풍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치매가 걸리면 그분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주변 분이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안 그러면 돌봐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효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살인의 충동 아니면 서로 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게 또 이제 마음 약한 분이 떠안게 되거든요. 가족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떠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다 힘든 조건 속에서도 가장 그래도 애틋한 분이 떠안게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지켜보면 똑같은 자식이라도 지켜보지 않는 분은 사실 정이 더 많이 남을 거고, 너무 계속 그걸 적나라하게 끊임없이 지켜보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래도 이제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뒤쪽 기억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너무 좀 슬픈. 날 알아요? 아주 잘. 뭐 엄마 저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너 저 짓걸 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나. 치매도 얼마요? 임혜자, 정신 놓지 마라. 나한테는 임혜자 당신뿐이야. 치매 노인의 주 보호자가 누군가요? 가족 중에서.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하면 39%가 지금 배우자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이나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성분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 배우자가 오히려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됐을 경우에 그 어른 입장에서는 부인을 버릴 수도 없고, 뭐 젊었을 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픈 부인을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걸 내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체면이 무너진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픈 게,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 슬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떠안기에는 개인의 삶 자체도 다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 현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우울증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비관하는 거죠. 말할 사람도 없고, 있는 분은 치매고, 못 알아듣고. 진짜 너무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죠. 감옥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고, 그걸 그 어른 세대들은 밖으로 누설하기도 어렵고, 자기의 힘든 거를 말할 수도 없는 그 남성들의 특징. 그러니까 그렇죠. 중층의 어떻게 보면 슬픔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치매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스님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매에 관해서 공식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뭐 만시지
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전쟁 참 좋아해요. 전쟁 선포하는 거는 이게 전시국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범죄와의 전쟁, 출산율과의 전쟁, 경제와의 전쟁, 뭐 하도 전쟁이 많아요. 2011년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한 9년, 한 10년 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중앙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 아직 뭐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장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그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지만 그게 어떤 그 붕괴의 문제, 실제로 지원돼야 될 때 지원이 안 돼서 뭐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유 교수님 혹시 뭐 조사하신 게 있는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체험도 있고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하고도 맞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시행되지만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일단 잘 모르고 모른다는 게 아까 전국에 200몇 개 있다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죠. 200몇 개, 전국에 200몇 개 있기 때문에. 분단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 있다라는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 치매는 사실 병원비 거의 안 들어요.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또 다 알아요. 병원에 가봤자 뻔한 결론이 똑같이 나기 때문에 병원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간병에 드는 비용인데 아까 제 경험으로는 박쌤 통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적인 거라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 현금으로 지출된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250 이상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출하는 걸 포함하면 그건 엄청납니다. 거기를 10년을 해버리면 3, 4억대 금방 넘어갑니다. 한 분이. 근데 아까 또 거기다가 이제 가족한테 맡겨져 있는데 그 주로 이제 노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전국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 이건 아까처럼 실제로 이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 숫자 자체가 그런 이제 그 양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돌봄은 아직도 그래서 가족의 몫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판정을 장애 판정을 하는데 아까 치매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간병인이 이제 파견될 수 있는데 간병인이 이제 하루에 3시간 특히 3급 정도 되면 우리 모친 같은 경우에 3시간 요양보호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치매 24시간인데 3시간 와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 좀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 저거는 와서 도장 찍고 자기 돈 받는 게 이제 목적이지 이 돌봄이라는 케어라는 건 이중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케어는 사실은 이제 배우자든가 가족한테 있어요. 그렇겠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다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게 월급인 거예요. 그게 아까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 안 돼요. 간병인 붙고 아까처럼 요양보호사 3시간 와주고 그러고도 이제 가족이 계속 돌려가면서 매번 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입소 대기가 그래서 보통 3년에서 9년 걸린다? 이거는 치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네.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효과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유명무실하다. 이런 판단, 이런 느낌이 실감의 차원에서 아마 시민들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사실 양적으로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대부분 민간에 돼 있는데,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 그 인덕원이라고 있어요. 삼천사에서 운영하는 그게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 시설로 거의 압도적으로 좋아요. 실제로. 그리고 환경도 그 인덕원이 삼천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거기도 제가 이제 승가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모실라 했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 3년 동안은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하루 대책이 시급한데 언제 3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런 국가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 못한 채로 그냥 가족 수준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아직 족탈불급이지만은 정부가 그래도 하여튼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최근에 지역 사회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에 이제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치매 안심마을 조성인데 예. 박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시죠? 고양시 중산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치매를 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인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일단 중산마을의 특징이 좀 그래요. 거기 그 동네가 좀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여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 하니까 이제 다 치매 가족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대응하자라고 하는 이제 마을 단위의 어떤 좀 지역사회 단위의 어떤 합의가 이제 좀 이루어져서 이제 된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말씀드렸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실종이거든요. 실종, 그렇죠. 길 잃어버리고 하시면서 맞아요. 이제 실종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그런 어떤 깔창 같은 것들을 보급해서 이제 보급하고, 마을 주변에 좀 어르신이 배회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가까운 카페가 됐든 아니면 뭐 마트가 됐든 슈퍼마켓이 됐든 일단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지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생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2017년부터 이제 전국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한 개념, 치매 안심 도시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표적이고 그중에 서초구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 춘천 이런 데들이 이제 치매 안심 도시를 선언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지역 지자체의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지역, 마을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인비 현상 때문에 이제 좌절되기도 하는데, 충남, 천안, 목천읍에도 시립 치매 노인 요양시설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송파구에서는 또 부지 선정을 해놨는데 2년 동안 착공도 못 하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요. 당연히 치매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제 시위도 하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미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고 유언비어를 또 퍼뜨리기도 하고, 이제 장애인 학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치매 시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저게 되는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치매에 있는 분이 바깥에 나오면은 애들이나 주민을 해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데 참 씁쓸한 현상입니다. 높은 벽으로 둘러쳐진 마을. 여기에 출입문은 오직 하나. 이곳 마을 의사와 우체부, 마트 직원들 모두 뭔가를 계속 감시하는 듯하고, 어르신이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은 바로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입니다. 치매 환자 152명이 자유롭게 사는 호그백 마을은 모든 시설과 직원을 치매 환자를 위해 설계하고 배치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마을은 23개 가옥과 각종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는 예전 일상생활과 다를 것 없이 자유롭게 지낸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제 시설 입소 전후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이것이 진정한 치매 안심마을이 아닐까요?
네덜란드에 있는 호그백 마을이죠. 참 평화로운. 예, 뭐 요양원이 아니라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처럼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요양원인 셈인데 참 부럽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 이 호그백 마을을 다녀오셨다고요? 아니 호그백 마을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생기기 전에 이 북구 지역 스웨덴 뭐 덴마크 뭐 노르웨이 여기 이제 복지 시설을 이제 다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국가고요.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복지 국가인데 그래서 복지관 자체가 이제 복지관 같으면 이제 통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일종의 A스럼, 그러니까 수용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소,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A스럼이라고 하는데 미첼 푸코에 따르면 근데 꼭 내가 수용소에 갇힌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이 북구의 이제 이 시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구들 무슨 시설들 이거 전부 다 자기 방에 있던 거, 자기 쓰던 거 이거 다 갖다 놓고 방 꾸민 것도 이제 자기 방하고 똑같이 이제 꾸밀 수 있고 훨씬 낫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그 시설에 생활하는 것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특히나 아까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자발찌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간호사가 간호사들한테 다 연결이 돼서 누구든지 1분 안에 막 다 뛰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 이제 이런 풍경들, 그 다음에 뭐 밖에 풍경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게 이제 아마 호그백 마을처럼 이제 마을 전체를 지금 이제 대체로 추세가 이제 정상인들하고 환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대체로 흐름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해서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북구 나라들이 이런 실험을 하는 건데 호그백 마을은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을에서 살던 거 똑같이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용시설이라는 느낌 전체를 안 주게 하려면 마을 전체를 자기가 살던 마을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그백 마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 치매 환자도 자기가 평소 누렸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냥 일반 마을은 아닌 거예요. 일반 마을은 아닌데 대신 뭐 5,000평 정도 되는 부지니까 굉장히 큰 마을이고 큰 병원. 예. 그러니까 마을 정도의 그래서 한 23채 정도의 집이 있고 각 방에 이제 169명 정도가 살다고 하는데 이제 의료 인력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250명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라가서 구할 수 있게끔. 요양시설에서도 그랬어요. 기존의 요양시설에서도 환자 수보다 배 정도 많은 이제 간병인들, 영양사들, 간호원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좋은데 얼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고 그게 형식은 일상적인 마을이지만 내용은 사실은 스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마을 또는 병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혹은 복지국가 모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 합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적 소유 중심의 그 자본주의, 적나라한 자본주의 이런 어렵겠네요. 방식으로는 하기가 쉽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식의 호그백 마을식의 그런 치매 마을은 참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요즘에는 대신에 다른 대안으로서 어떤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 친화적 사회. 한번 유 교수님 뭐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까 현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모친도 그랬는데 요양시설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게 일단 수용소고. 근데 노인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죠. 다시 못 나오고 죽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들 자기 들어가서 죽는 곳에 가기 싫어하는 거죠. 죽으러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현대판 고래장 비슷한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장도
고려장을 당사자가 그걸 수용하면 괜찮은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이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수용 시설이 아니라 아까처럼 내 가정이고 내 방이고 내 마을이고 이런 느낌을 그게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지역 사회 우리 언어로 이제 지역 사회라는 건데 우리 정말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을이죠. 마을.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중산마을 그 마을 그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수준에서 자기가 생활하던 방식대로 살면서 이제 이 케어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 저항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추세들이 이 복지계를 중심으로 논의도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아까 허우백 마을처럼 이제 이런 식의 전환이 훨씬 더 삶의 질이라든지 치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인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친근하고 이해도 치매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넓어지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매와 어떻게 함께 살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할 때로 보여지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인구가 적으면 물론 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어떻게 특수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되면 그 호백마을 같이 하면 거기는 북유럽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저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감당도 안 되겠지만 이제 빈부차로 극명하게 갈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또 다른 사회적 소요나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호국마을 그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7만에서 8만 유로 정도 된대요. 굉장히 비용이 높은 거예요. 7만에서 8만 유로.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되네요.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죠. 우리 또 요양시설은 삼성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시설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이 치매에 걸린 분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에서는 일본이 벌써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러한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의 추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저고령 사회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우리를 또 따라오고 있고 인구 구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문제 우리보다 먼저 봉착했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식당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치매 환자가 서빙을 하는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나와도 잘 참으면서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더불어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격리시켰을 때 문제가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논의된 것 중에 하나도 치매라고 하는 용어를 바꾸는 것도 그런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너희도 다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걸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억다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바리스타로 이제 저기 하는 그런 다방이 이제 뭐 이동식 카페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매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뭐 커피도 내리고 서빙해주고 하는 것들을 뭐 잘못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려주고 잘못 왔을 때도 그냥 가볍게 받아줄 수 있는. 이거 전문점 하면 돼요. 단일 메뉴로 전문점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과거에 우리 종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종합노인복지관 거기에 옆에 바로 카페가 있었어요. 그 노인들이 직접 운영했거든요. 우리 가섭스님 저걸 관장할 때 제가 직접 저도 가서 먹고 했어요. 그거 실제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주문이 단순하지 몇 가지밖에 안 되는지. 그래도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카페라떼 뭐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메리카노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치매란 질병의 특성상 이게 개인이 다 그걸 비용이나 노력을 부담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북유럽 사례에서도 봤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갖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걸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 가족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이제 이런 뭐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식당이 됐든 뭐 기억 다방이 됐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려면 사실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주위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익숙해져야죠. 네. 그리고 그걸 익숙해지고 또 그걸 이제 좀 어떤 식으로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노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돌봄에 대한 방법들을 사실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조사해 온 게 치매 돌봄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매 환자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격려하고 이제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지 기능은 퇴화되고 있지만 다른 기능들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작은 변화도 가치가 있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의의 사고에 항상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 그러니까 치매 예방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치매 가족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함께 쌓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는 모두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돌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이 자기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그렇죠. 힘이 드니까 이게 이제 치매 돌봄 10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그다음 치매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 좀 많이 확산될 필요는 있는 거죠. 도움이 되고. 그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 보면 뭐니 해도 그 연령층이 불교가 제일 높죠.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치매하고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 지금 절에서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치매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절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뭐 그런 걸 많이 스님은 목격하신가요? 아니 뭐 그렇게 목격은 뭐 주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상 어른들한테 뭐 주변의 보살님들한테 늘상 권해드리는 게 염주 돌리는 거. 염주. 예. 염주를 끊임없이 돌리는 게 저도 늘상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계속 토론 중에도 염주 돌리시죠. 염주가 닳도록 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이제 동그란 걸 돌리는데 조금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인도보리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쉬지 말고 돌려라. 그러면 생각도 안정이 되고 뭐 이제 뭐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염주를 돌리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게 원래는 수주거든요. 숫자를 세서 자기를 안정화시키고 호흡법 할 때 쓰는 그런 명상도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하는 그래서 뭐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댁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사찰에 와서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기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신을 쓰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치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불교 수행 자체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교수님은 그 어머니께서 좀 초기에 절에 다니시면서 뭐 그런 걸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개별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제 요양 시설이나 그 요양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천사 인덕원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친을 모시려고 그랬으니까 시설을 다 봤죠. 그리고 저희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시설도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법당이 굉장히 큽니다. 법당뿐만 아니라
이제 카톨릭 저것도 있고요. 그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각 종교 다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클라이언트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카톨릭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크기가 똑같은가요? 크기는 좀 다르죠. 크기는 법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야외 이제 이렇게 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돼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꽃마을 일단 노인 요양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불자들은 인덕원, 연꽃마을 다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재정사,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개호복지라 그래서 수연사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개호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케어를 개호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법률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개호비라고. 그래서 그 개호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개호복지, 뭐 개호시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불교계에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설들에서 불자들 혹은 뭐 우리 사회 수요들을 좀 불교가 일정 정도 좀 수요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스님 말씀하신 그런 개별 사찰에 단위 사찰에서 이제 종교 행위로 도움을 주는, 물론 저는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도 뭐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아까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요.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말에 못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정상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사실은 조금 접근할 수 있다, 불교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 이걸 어떻게 좀 수행으로 연결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불교가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명상, 상담 이런 것하고도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박 교수님은 뭐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뭐 고령화 시대 뭐 노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뭐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어르신들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사회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노인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90% 가까운 분들이 동의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이웃을 돕고 있고 이웃과 함께 뭐 자녀와 함께 뭐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욕구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노인들의 욕구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안 받아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만을 이렇게 노인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소통하는 부분들에서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러니까 아까 뭐 마을 단위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될 수밖에 없을 보람을 것 같고, 찾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우리나라에 이제 독특한 여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치매 파트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매 파트너가 뭐냐면은 이제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좀 배려해주는 일종의 동반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관련된 치매와 관련된 한 30분 정도의 동영상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먼저 치매 환자들, 치매 가족들에게 좀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같아 보이면 계시면은 좀 가서 좀 같이 좀 옆에서 거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치매 플러스 치매 파트너 플러스가 되는 이런 활동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A스럼 아까 이렇게 수용소, 내가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격리돼 있다. 이건 사실은 무시당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존재감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실 이제 저는 최근에 악셀 호네트라고 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인데 하버마스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인정. 사회적 인정.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 중에 이제 소셜 연대, 우리가 이제 더불어 연대가 가능하려면 각각이 자기 삶에서 부여하는 가치 부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치매 환자 가족, 그다음에 치매 당사자,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소중히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인정해 줄 때 자존감을 키워. 그렇죠. 자존감과 연대, 그러니까 솔리데리티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처럼 이렇게 사회가 자꾸 단절되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 치매자 이걸 격리시키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처님 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기의 세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그 가치 부여, 각각이 갖고 있는 가치 부여를 상호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이제 저는 형성이 돼야 성숙한 단계. 그 성숙한 그렇죠. 단계죠. 그렇게 돼야 아까 마을,
마을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죠.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치매라고 하는 그 질환이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련된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주변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여튼 치매를 앓고 계시는 당사자와 가족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주제. 어려운 주제고 노인 관련된 뭐 또 있을까요? 이제?